마이크가 없어서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족들하고 지내실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행사의 어떤 진행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사의 취지, 말씀 들어간 뒤에 오늘 그 올림의 그 주관하는 단체인 임난기념사업회의 회장님 인사 말씀을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정해진 조항대로 발표자 세 분의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견해를 듣는 이런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8시까지 1시간 반을 계획했는데 한 1, 20분 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시면. 저는 기념사업회 주관하는 이 모임의 집행위원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이규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지역의 정체성, 기업사업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참도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선 청제비를 국보와 사적으로 지정하자는 그런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청제가 국보로 성격되는 그런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청제목도 사적으로 지정된 그런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또 영천이 본래 그 어떤 그 부족과 시대의 그런 유적들이 영천이 부족과 시대의 이름이 볼벌이라고 하는데, 볼벌국의 유적들이 최근에 다시 발굴되어야 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볼벌 유적에 대한 어떤 발굴 사업도 조만간에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어떤 위험적인 역사 문화유산 외에 영천에는 중요한 어떤 역사 자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국과 의병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7년 전에 지금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정의종 회장님의 그런 어떤 지도 인도로 저희들이 그 영천 임난 때 영천수공을 수복한 그런 어떤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오늘 기념사업회 회원들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시의 의회 의원으로 계셨던 최술래 의원이 이날을 기념일로, 영천시의 기념일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발의를 해서 9월 2일 영천성을 수복한 날짜가 1592년 7월 27일이었는데,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9월 2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이제 기념일로 지내서 지금 원래 6년째니까 시 기념일로 기념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 행사를 기념사업회가 주관해 오다가 2023년부터 시에서 이 행사를 직접 하게 됐다 해서 지금 시에서 2013년 4년 하고 올해 세 번째 행사를 맡게 되는데, 그 기념사업회는 그 날짜에 저음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구체적인 그런 포럼에 그런 것을 불러보고 오늘이 바로 그런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시간을 그때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참석하신 대신에 담당 공무원 두 분을 보내주셔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434주년 기념 영천성 수고 기념 시민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의정 회장님과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433년 전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선조들은 분연히 문화의 전성을 지켜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과 일부의 정신은 한산대첩, 영양해전, 행주대첩과 함께 조선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려운 정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며 영천의 정체성과 시민 정신을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장 최대임은 올리에게 축적을 권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발표 앞서서 김사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잠깐 짧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회장님은 제가 88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기 10년 전에 지금이나 도전하신대요. 그래서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사실云南성량대에서 영천가가 15년도에 발표 토론을 8시간 동안 전국에 600명을 모아놓고 발표 토론한 내용이 임난 7년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명랑대전하고 영천성 수복 전투 이것이 가장 했다고 신분을 백사 염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영천 사람들이 이걸 전부 은폐시키고 했던 거다. 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 봐도요, 뭐 일본 한병 이선수나 뭐 가끔씩 인간의 대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위대했다는 영천성 대회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제가. 그러나 오늘 현재 금년에 3회 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주에 가면 청주성은 1996년도에 제1회로 해가지고 18개 시민단체가 주관을 하고 시가 지원을 해가지고 9월 5일, 6일, 7일, 3일간 거기에는 9월 6일이 기념일입니다. 3일간 이 행사를 철저히 청주에서 가장 위대한 큰 잔치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데 타이틀을 바꾸면 결국 한 3번 참여해봤는데 7년 전쟁에서 최초 복성 전투를 하고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 30대입니다. 실제 최초는 영천이 4일 앞입니다. 영천이고 영천은 참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큰 담을 사고 그것을 보면 참 위대합니다. 조선 천부신명석 방식이고 천여명 죽이고 했던 이 의명을 일으켰던 이것이 하지만 청주는 그 이후에 일어난 데 조건열 공장 영유대사하고 쳐들어가니까 연합들이 의병하는 게 온다 하니까 영천서 워낙 당하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습니다. 정부성은 무시할 입성한 겁니다. 그런데 4일 늦고 그런데 최초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겨우 이제 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뭔가 오늘같이 이러한 차지가 되고 뭔가 해서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한다면은 현재 이것은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좀 한데 여기까지 아니라도 왔으니까 앞으로 잘할 때 했나 기대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사업성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지나간 역사로만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는데 그런 지침으로 서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으로 전 여남대 총장이 있었던 서기수 총장, 지금 현재는 임성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좀 포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하고 좀 말씀해서 말씀드렸다가 이렇게 회의 수락해서 서기수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서기수로 먼저 이와 같은 자리를 저희들 저한테 이야기를 돕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좀 제가 뭐 이게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이거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슬라이드 만들어서 제목을 근데 내용 별로 없으니 뭐 그저 제글 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그 영천의 그 의병 정신,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밑에서부터 위보의 어떤 그러한 이 정신이라면 서양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위에서 귀족으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무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시다 제가 다시 그림으로 한번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서로 두 개의 정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에 여기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바다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이거 오클랜드 전쟁을 올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 1980년대 초반입니다. 오래됐죠. 아마 대부분 연세가 좀 되는 분들은 그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영국이 한참 봅니다. 한참 벌써 전쟁이 터지자 말자. 이렇게 이 친구는 이 양반은 현재 있는 영국의 그 찰스 황제대죠. 공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 무조건 왕부터 왕의 그러면 저기 형제들 있죠. 그리고 귀족들이 무조건 이렇게 참가하는 전쟁이 뭔가 일이 나면 그 사람들도 문제 보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귀족은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귀족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귀족은 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현재 우리와 다이아나 왕妃 있지 않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이 미국하고 전쟁이 있었을 때 미국랑 같이 영국이 참전했거든요. 이 양반이 지금은 그 황태자의 아들의 공생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에서 아프가니스탄하고 각 군대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어떻든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 서양하고 우리 한국하고 외국하고 유럽하고를 좀 비교하면서 그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고일이 임난, 영천, 업성, 거성, 수록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날을 기르기 위해서 영천시에서 기념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신, 현대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모임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발표 순서는 먼저 영천 의병 정신의 현대적으로 봐서 역사적 배경, 그다음 두 번째 프랑스에서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칼렉한 시에 쓰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칼레 시민들이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정신, 즉 영천의 의병 정신과 프랑스의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신을
비교함을 해보도록 하고, 네 번째는 요것의 의미를 되살려 가지고 이 지역 사회 발전을 하는데 어떠한 좋은 방안을 있으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영천 수복에 대해서는 복성 전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임진왜란이 시작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총이 없었습니다. 총이 꼭 총과 칼은 이건 전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한중지세로 북상을 하자고 잘 알다시피 우리 왕께서는 저기에 의주로 도망가고 그러면 중국을 가려고 막 하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그 당시 굉장히 의지가 없었죠. 그래서 또 광군이 무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든 또 이 조선은 이 분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천의 영천읍에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영천 의병은 10군과 나이 분분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다 참석할 수 있지. 조금 있다가 제가 칼레의 노블리스 올리자 귀족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참석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도 있죠. 처자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그렇게 우리가 참여해서 전투를 치는 게 쉽지 않는데, 영천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가 권은수 장군이나 정시아 이런 분들이 필두로 잘 이 선비들이 나서가지고 의병을 잘 모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우리 의병이 이 말씀을 듣고 모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이 분들이 또 말씀을 잘하고 여러 가지 필요적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영천시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선비와 백성들이 스스로 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의병을 모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의병 활동, 주요 활동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영천 수복 전투가 가장 핵심 사안인데, 여기 영천을 잡고 있었는 일본 세력을 찔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천 수복의 역사적 의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의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역사적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군사적 의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천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를 조선이 장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천이 우리 조선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군의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려고 하던 일본의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천 의병들이 미다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 전쟁에서 영천이 성이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로 치면은 전세 전환의 발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이 없었으면 상당히 아마 조선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승리는 외란 초기 수시에 몰려있던 조선군들에게 방적의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그다음 정신적, 역사적 의의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이어서 이 영천에는 산남의진이 다시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천성 수복은 관군이 아닌 백성 스스로가 힘을 모아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다른 의병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죠. 이렇게 해서 저기 있는 청주 전투가 일어나고 복성이 일어나고 다른 데 전투에 굉장히 영천이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천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의병을 모을 때 자발적으로 모아졌습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분과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싸우는 영천 의정의 이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리는 위기 극복이나 공동체 정신의 가장 빛나는 사례로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천 의경의 역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영천 의경은 단순한 저항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렇게 디펜스가 아니고 우리는 빼앗긴 땅을 되찾으려고 능동적이고 조직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면 대부분 방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공격해서 됐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자, 노블리스트 서양인도 어떻게 서양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하는 프랑스 말이 되겠습니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왕시키 줄 테니까 왕은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는 그 당시 왜 했습니까? 왕은 맞는데 의무가 없었죠. 여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기면 국민들 가만있습니다. 왕지가 일단 타고 자식하고 일단 먼저 나가야 됩니다. 그래 국민들 좋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래서 평소에서 왕이 좀 개차방하더라도 그 서양에서는 봐주는 게 있습니다. 루이 16세 있어도 봐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바람도 피우고 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효과가 위험할 때는 그들이 제일 먼저 나서야 됩니다. 여기 우리와의 차이죠. 자,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정의는 사회 지도층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말합니다. 즉,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영천에 지금 앞으로 문제가 터지면은 시장님이 성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앞장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거기 가면 노블리스 오블리지. 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 하는 인식을 그들도 귀족들도 갖고 있고 국민들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면 특권만 누리려고 그러고 이런 의무는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요거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득권층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행위가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기득권층이 솔선수범해야 된다. 우리는 아까 의견은 우리는 영천은 왜 했습니까? 국가 큰일 났다. 그래서 의견이 막으려고 갔잖아요. 여기 서양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날 어떻게 요 개념이 바뀌어졌느냐 하면 오늘날에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사회 공헌 및 기부문화의 정신적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빌리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 사회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벌여놓는 돈의 99%를 다시 환원한다는 겁니다. 그죠? 빌리 게이츠가 그렇고, 그 다음에 증권 잘하는 그 양반도 다 돈을 벌기는 버는데, 벌고 나서 환원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보면은, 돈 벌여놓은 게 자식한테 어떻게 줄까?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네?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서양의 요런 정신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이런 정신이 있어 왔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그 당시 로마 시대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는 귀족은 항상 의무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중세 유럽의 귀족 시대에 내려왔고, 그 다음 현대사에서는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자발적인 사회 공헌과 기부 문화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왜 영천 발전 위해서 돈 내고 이런 상품들 계시잖아요. 요거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은 누가 특권을 누리면은
그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야 된다. 우리 노블리스, 서양이 말하는 노블리스 올리죠. 자, 이 14세기에 1300만 년 되겠죠. 여기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그 당시에 1300년 경우에는 영국이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영토의 한 3분의 1 이상을 영국과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지금은 영국이 섬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프랑스 한 3분의 1 절반 정도가 거기에 저기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영국한테 이렇게 시달릴 수 있냐? 이렇게 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막 대만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100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까 이름하여 100년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00년 전쟁에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잔다르카 처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여러 군데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칼레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은 강합니다. 그런데 칼레라는 이 도시를 다 영국이 포위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공방전을 벌리니 강력한 영국에 의해서 칼레 시민들이 도안에 든치가 됐습니다. 그 도안에 든치가 되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지금 명령만 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지? 너희들 다 죽어. 그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얘기했어. 칼레 시민들한테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다 죽이고 나도 좀 부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6명만 나와. 6명만. 그럼 내가 6명만 죽이고 너희들 다른 사람 다 살려줄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6명 죽게 됐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게 노블레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시장부터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충분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그다음 그 시에서 그 시민, 높은 사람들, 6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손 들었습니다. 죽겠다고. 그래서 그날 손 들어갖고 방식 있으면 이게 또 문제가 다른데 며칠까지 너희들 내가 우리가 교수형으로 취할 테니까 목에 밧줄 메고 나와라. 며칠까지 한 2, 3일 시간 주겠죠?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에드워드 왕이 이렇게 했습니다. 3세가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민 6명이 목에 밧줄을 메고 맨발로 나와가지고 도시의 열쇠를 바치고 처형. 그래서 그 6명이 그 중에서 7명이가 역사적으로 보면 7명이라 하는데 그 한 명은 그날 아침에 너무나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6명이 나왔어. 나오니까,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에드워드 영국 왕의 와이프가, 부인이, 그거 6명, 참 위대한 정신을 갖고 있는 6명을 다 참수한다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좀 살려주라. 그래서 영국 왕이 그것도 보면 괜찮다. 지금 한국도 했으니까 이렇게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어떻든 6명이 나왔어요. 그 6명이 나왔는 이 이야기를 이제 칼레 시민들은 어떻든 그 6명의 희생 때문에 칼레가 다 항상 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칼레 시민들이 대단히 6명의 그 일에 대해서 자부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또 프랑스 서럽 때 이걸 어디 좀 기록을 해놔야 돼요. 이 사실은. 맞죠? 이 사실 기록을
우리 같으면 이게 책에 쓰든지 역사가가 쓰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칼레 사람들은, 야, 이거 그림으로 그릴까? 이거 뭐 조각을 할까? 우여우여 하다가, 야, 당시에 최고 유명한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입니다. 로댕한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로댕이 그 위대한 작가니까 이걸 갖다 조각품을 잘 만들어 드리라.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준 겁니다. 로댕한테. 그래서 이제 로댕이 그것이 그 유명한 이 칼레의 시민들 칸요 조각품이 되겠는데, 요거를 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생각하는 사람 이상으로 여기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영천의 그 의병정신은 아주 위대한데 아직까지 그것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걸 어쩌면 좀 적은 사안인데 여기에 로댕이라는 사람이 요걸 작품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요거 거의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진 여기 어디 보면 여기 칼이 요 영국 봐라 요 있습니다. 칼리가 요 있고 여기에 이제 6명은 이렇게 이제 사진이 6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게 이제 유명한 겁니다. 아니, 그 칼레 사람들도 처음에 거기에 이 조각을 이 로댕한테 작품머리를 했을 때는 작품의 속에는 6명이 용감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막상 작품을 받아보니 이렇게 처음보다 죽을 상을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건 우리 정신에 안 맞다. 이래가지고 이거 뭐 취업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곰곰이 자기들 칼레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그렇지 목숨을 내놔놓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죠? 그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해서 어느 사람이 빌리 게이츠가 누구한테 돈을 주고 매입하는 그 사실 자체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 자신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딴 사람한테 선을 베푸는 것 자체는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매우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특히나 목숨을 내놔놓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우리가 이걸 우리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당연히 돈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작품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 또한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어려운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정신의 공통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데서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천 의병은 이 자발적인 희생정신이 있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 무기를 들고 싸움했는 것이고 칼레 시민들은 파국을 막기 위해서 누구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 기감은 이 영천 의병 정신은 수백 년간 지난 오늘날까지 영천 지역에서 애국심과 시민정신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고 칼레의 이 시민정신은 조각가 로댕의 걸작인 칼레 시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우선의 그 가치 실현을 보면은 이 두 사건 모두 다가 개인의 아니보다는 국가나 도시, 이웃이라는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선조들도. 그리고 이는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두 정신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행동 주체가 여기 우리는 사림이라든지 농민이나 성녀 등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민초 중심의 저항이었고 저쪽에 서양에서는 시장 상인이나 도시를 대표한 지도층의 희생이었고 이 차이가 됐어요. 그리고 행동 방식은 우리는 이 침략군에 맞서는 적극적인 항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적잖은 요구에 순응해서 동료 시민들과 하는 소극적인 희생이 된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쪽에는 죽음을 택했고 우리는 결사항전을 택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공격이고 저쪽은 수비죠. 그 다음에 사상적 배경은 우리 거는 영천은 불의에 저항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유교적인 너와 충의 사상이 되어 있다면 이쪽에서 서양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서구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목표는 우리 영천은 뺏긴 영천성을 되찾고 적을 물리치는 영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시민보호와 공동체 보전이라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양에서는 위에서부터 탑다운이고 우리는 바텀업입니다. 여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이 두 가지 이 정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든 우리는 이 두 정신, 영천 어병 정신과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현대적으로 어병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제 생각으로는 첫째 자발적인 시민 참여입니다. 그죠? 재난이라든지 재해 현장에서 이 자원봉사, 우리 지역 환경 정화 활동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의료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다시 말해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러한 주민 자치 활동 이런 것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이 영천도 지금 옛날부터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잘 뿌리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우리가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한 국가거든 국가에 두 개의 당이 있는데 원래 보다시피 남자 여자 숫자가 어떨 때가 이 세상이 가장 평화롭습니까? 5대 6대가 제일 작습니다. 남자 반 여자 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쪽 좋고 나쁘고 떠나서 한쪽이 매우 많고 한쪽이 아주 적으니까 이상해지잖아. 그죠? 또 연습도 마찬가지겠죠. 이쪽과 저쪽이 공동으로 이렇게 섞여있는 참 좋습니다. 어떻든 그게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천은 그래도 참 좋은 것이 또 영천 사람들은 능동적 시민 정신을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래서 아까 그거 가지고 부자들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관한 활동하는 게 이곳에 있죠. 요거가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조인이나 의료인이나 이런 재능기부, 이런 것은 바로 이렇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윤리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도 여기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오세로 오시고 신문에 보면은 어느 회장집 댁에 보면 자식 보면 돈 때문에 싸움하고 있죠? 이거는 윤리적 리더십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민지죠.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현대 정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천에 앞으로 영천의 어병력진하고 그 밑에서 바텀오브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위에서부터 탑다운 이것이 다 합쳐지면 영천은 정말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영천의 어병 정신은 어떻든 자발적인 시민 정신이었고 칼레 시민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사회적 책임이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영천에 무슨 일이 있거든 재난이라든지 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 우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지역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불의에 맞서는 시민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도 일어나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아마 앞으로 제가 서방이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현대판 영천 의병 양성은 첫째 요새 플랫폼을 좀 잘 구축해서 영천 시민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주면 위에서 좀 밀고 고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자식으로 좀 잘, 그러니까
돼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 참여하는 것이 의병입니다. 의병활동. 그 다음에 오늘이 그 영천 의병이니까 이런 어떤 뭐 발굴과 시상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영천 시민상 이폴 하지만 의병 오늘 금년이 의병 이렇게 해갖고 함께 상을 준다더니 뭔가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국민학교 요새 3학년 책에만 나오는데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좀 더 영천 이 어떤 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알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천에 노블리스 오블리스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천 지역 상생 기금 같은 걸 마련해갖고 좀 어떻게 그걸 선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포럼 개최 같은 걸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 협력 프로젝트를 좀 하고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병 방안이고 그리고 이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실천 방안입니다. 뭐 이건 이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래 세대의 의병 정신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애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의병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는 이제 교육적 접근 방안과 문화적인 접근 방안이 있는데 교육적인 접근 방안은 영천 의병을 끊임없이 이게 선정하고 시상 같은 식을 막 신문에다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도 개편해주고 그 다음에 현장 학생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곧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저희들이 체육 일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제를 저희들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그 청제 추진위원회로서 그걸 국보로 해서 원래 그래서 여기 보면 청제비가 국보가 됐잖아요. 나도 국보 점 이런 게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청제비가 국보가 됐어요. 근데 다음에 우리가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청제가 못 있죠. 536년에 만들었으니 약근한가 1500년 됐잖아. 그죠? 그 청제 못이 우리가 국가 사적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영천의 차. 이렇게 우리가 못이 최근에 그게 불났어요. 맞죠? 영천 하좀 두십시오. 그게 불났어요. 여기서 불난 게 아니고 영천제 옆에가 돼서 불났어요. 불이 났어. 그거 막 저기에 불 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소방했을 때 그 소방 그 물하고 그 다음에 거기와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 여러분 어디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로 갔습니까? 청대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기 신문에 1.5톤이 죽었다 그러니까 고기 10만 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흙이고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부 다 뭡니까 오염 물질로 돼가지고 이거 중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말이 그렇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 앞으로 내 잘은 모르지만 물 다 빼고 또 거기에 녹물 쓰면서 물을 이렇게 딱 몰라 하면 10년 걸려요. 우리가 저기에 국가 사대기를 지정을 앞두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돈을 확 지원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야 돼. 이게 공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천 시민들,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스 하지만, 아까 그와 같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거 왜 불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결과적으로 났고, 이 못이 오염됐어요. 원래는 올 9월 달에 이 못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이 못에 대해서 뭡니까?
현장 조사를 하도록 왔어요. 현장 조사. 근데 뭐 냄새 펄펄 나는데 현장 조사가 되겠습니까? 너 잘 모르지만. 근데 어느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 야, 그렇게 저렇게 뭐 저러니까 다들 국가가 뭐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소리 할건 들면 마십시오. 자기 자체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국가가 지키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예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영천 외국 시민들이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이거 하나로 자기 힘을 좀 보태려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뭡니까? 이 폐기물 처리하고 그다음에 옆에는 휴지 주고 이런 일에 매우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이걸 줄서려야 되고 옆으로 차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기에 우리가 있잖아요. 국가 사직이 앞두고 이거 진짜 우리가 영천 시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큰 숙제로 와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의병 정신으로 살아가기. 두 정신의 그 현대적 의미는 영천의 의병 정신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천의 의병 정신을 하는 뭐냐 하면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저항 정신 그리고 재해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지역 환경 봉사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서민 운동으로 의병 정신은 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이 영천에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이 영천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희생과 책임을 다하는 위로부터의 솔선수범 정신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뭐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부자들은 폐상상 기업의 이윤을 사회화하는 활동, 법조에 있는 의료원들은 재능기부도 좀 하고 사회 주도적인 기부 문화 이런 것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 의병이 영천 의병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오늘의 의병이 돼야지 영천이 더 나은 영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천 정신이 우리나라 전체의 그 정신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아까 그와 같이 임진왜란 때 최초로 복성을 하지 만큼 위대한 정신을 그것을 뭉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끝없이 계속적으로 개성 발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서양에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지도층도 거기 좀 끼워 넣어서 전체를 만들면은 그렇고 아무도 뭐합니까? 그죠? 행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영천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좀 관찰을 좀 하고 좀 공유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석학 그 사실은 전공이 서울대 학교 화공학과 나오시고 영남대학에서 화공학과 나오시고 아마 우리나라의 그 화공 산업에는 큰 어떤 그 기여를 했습니다. 역시 시간 동안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수영님이 허용하신다면 파일로 받아가지고 올해 그 소식지에 담아서 지금 좀 더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지에 담아서 시정에도 좀 반영하도록 하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 저기 빨래 그 시민들은 지금 전 세계에 한 10번 정도가 있고요. 깔레 시성학회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 파리에도 있고 파리는 한 몇 개 정도 될 겁니다. 그 도쿄 다른 쪽으로 표정이 이제 도쿄에 온 게 1950년대인가 도쿄 박물관에 있고요. 한국은 1995년도인가 삼성박물관에서 한 본을 제작해서 지금 서울에 삼성박물관에 가면
하나 한 제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10권 정도가 제작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명성도 우리 회장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새길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감안해서 좀 어떤 조형물 이런 걸 만들어서 역사적 상품도 기억하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그런 어떤 조형물이 하나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우리 충격사의 선지 스님이 그런데 불교의 보살 정신 이런 그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수처작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해 주십사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사회학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불교의 사회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스님을 모시고 의정적 힘과 수차적의 보살 정신이라는 이런 서로 물 한 잔 안 줄까요? 물 한 병 오시면. 저도 좀 편히 앉아 가겠습니다. 서가 이래 있으니까 쳐다보게 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 책이 처음입니다. 제가 오긴 와요. 그리고 이런 책도 발간했구나. 오늘 우리 한참 선배 스님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영천 역사박물관. 지금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오시라고. 이런 또 권리가 행사하는 거. 오시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가을에 초입에 들었으니까 좀 나면 이렇게 스물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소위 받은 저는 이제 그 대한불교 저기죠 803 어대상 말사 중림사의 지금 현재 주지소위를 보는 성자 지자입니다. 선지 스님이라고 하는데 간혹 이 선지 스님이 잘 기억하기 쉬우시다면은 뒤에 국자를 붙이면 이해가 빨리 쉽죠. 그죠? 그러고 평생 안 잡고요. 그런데 또 국자보다는 또 식자를 붙이면 또 통수. 선지식 스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림사는 영천 큰들로 알려져 있었고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중림사에 소풍을 다녔던 이런 영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추억의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쉽게 이해될 겁니다. 오늘 발표를 하고서는 주제는 뭐냐 제가 밝히는 의병정신과 수처작주의 보살정신입니다. 강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주체적인 삶과 우리가 국가 수호의 길에 대한 우리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 가급적 강사는 가급적 사회의 어떤 트렌드인 담나 정사를 강화하고 종교적 어떤 그 자율적인 장벽을 존중하고자 민족 문화의 접근으로 이렇게 불교를 천억으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의 내용은 첫째, 역사와 철학이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역사와 철학이 만나는데 먼저 역사적 배경에는 불교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 다음 영천선 수국의 역사 속의 의견정신을 한번 적용합니다. 여기에 불교의 어떤 수처작주의 보살정신과 한번 연결해 보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천선 수국은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이 점령했던 성을
광복과 의병들이 수복을 했던 그런 의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의 어떤 결의와 희생, 그리고 자발적 주체성 어떤 그런 거입니다. 수처 작주 보살 정신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처 작주도. 그 당시 외군의 침략으로 정규군과 강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지역 유생과 그다음에 천민,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전투를 하여 성을 되찾았던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계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순간 희생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인해 가지고 스님들의 어떤 승병들의 활약이 빠진 그런 지난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근거는 사실상 근거가 없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바로 발굴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현재 뒤에 앉아 계신 영천역사박물관에 계신 우리 지범스님께서 그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천에서는 큰 자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고정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영천성 수복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잘 계승이 되어야겠다. 앞으로도 잘 계승이 돼가지고 우리 영천 사람만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금산에 있는 700의총에서도 우리 스님병들의 활약이 빠진 위정자들의 어떤 역사 기록은 아주 부끄러운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산에 들어가보면 그 임난 당시에 700의총에서 스님들의 그 숫자는 싹 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금산 700의총인데 거기다 스님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위정자들의 그 당시에 역사 기록인데 아주 부끄러운 그 기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전투에서 불살생을 계율로 중시하는 불교적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본 주제에서 언급한 수처 작주 보살 정신이었습니다. 그 수처 작주 입처 계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처 작주 입처 계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느 곳에 있던 주인이 되라.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당나라 시대의 어떤 임재선사님의 임재록에 가르칩니다. 이를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보디사트와는 줄임말로 깨달음을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을 희생하여 중생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승가 본연의 수행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보살정신입니다. 인간은 곳곳에서 의병참여로 전세를 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생의 고통을 외면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불가수익을 미루고 승가는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보살정신의 참여입니다. 그럼 오병정신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가 되겠죠. 네. 첫째, 무엇보다도 그건 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병들은 목숨을 담보로 강상과 이웃을 지켰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임금과 뱃을 바치들을 대신해가지고 보상이나 명예를 기대하지 않고 오직 고향과 이웃을 위해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라가 부풀릴 게 있어요. 그것을 바로 뭐냐? 내 고향, 내가 살고 있는 고향에 바로 이웃을 위해가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를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위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자신을 믿고 중생과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는 보살의 삶입니다. 이렇듯 의병정신을 본받아 오늘의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의 처방은 자신의 이익을 미루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선 자입니다. 둘째,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 의식은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영천성 수는 한두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천민, 상인, 승려, 유생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어떤 상호 의존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연대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하면서 존재한다는 연기사상과 같습니다. 의병정신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힘이 위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병정신은 그럼 과연 뭘까요? 영천의 오늘날의 의병정신은 뭘까요? 그것은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에서도 연대의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방향성에서는 영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 현재 책임진 시장님이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 홍보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천의 자긍심을 고치실 길은 의병정신이고 위대한 영천 만들기에 시민의 연대의식 활동이 전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뭐냐? 위기 속에 주체적 판단과 실행력입니다. 백성들은 관군의 명령 없이 스스로 무기를 들고 사업에 임했습니다. 이는 수처작주의 스스로 주인이 되는 태도와 일치합니다. 위기 속의 두려움보다도 책임을 먼저 택한 결단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이러한 우리는 현대에서도 한 분 일어났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IMF 위기도 이겨낸 공동체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지방 소멸에 위대한 영천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수처작주 보살 정신의 철학적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처작주, 어디서든지 주인이 되라.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휘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리한 환경이라도 내 자리로 만들면 거기가 곧 진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주체성, 전제 강한 외적 침략과 같은 상황은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 내면의 자유와 외적 상황 대응에서 불교는 자유를 외부 환경이 아닌 내 마음에서 찾습니다.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장소, 어떤 조건도 주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병정신과 수처작주의 접근입니다. 국난 속에 주체적인 결동과 행동에서 영천의병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수초의 자주는 바로 이런 자기 결정적 행동은 자기 결정적 행동은 지배입니다. 다시 말로 의견들은 외세, 위기 상황에서 내적 주권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정치적 주권이 빼앗깁니다. 하지만 어병정신과 수처작주는 마음의 축복까지는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항일 운동을 테러라고 하고 국가가 없으시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정치적 분들은 경계해서 그런 논리는 일본 사람들은 할 수는 있어도 빼앗긴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로 해서 때린 사람은 쉽게 잊어요. 맞은 사람은 그 아픔이 오래됩니다. 그들은 이 강산을 두 번이나 침략을 하고 국민을 괴롭혔습니다. 현재 아직도 그들은 우리 국토를 독도를 자기들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 영천에 의견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 하늘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겁니다. 이런 역사에 숭고한 의견정신을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아닐까요? 개인의 삶 속에 수처 작주 정신, 자신의 직장, 가정, 사회에서 처해진 환경 탓만 한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어떤 자리든 내 자리로 만들 때 삶이 주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오늘날 어린정신은 오늘 총장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봉사, 환경보호, 지역 공동체 지키기 등에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서는 시민, 지역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전통문화유산 보호,
생태계 환경부터 민족정신운동 등의 공생주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정신이었습니다. 글로벌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대응하는 어린정신 계승과 시청의 잡주의 도살 정신은 이념으로 대립된 국제사회도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생적 ESG 경영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가야 되겠죠. 예, 마무리 결론에 역사로부터 배움입니다. 영천석 수복의 어린 정신이 주는 메시지. 위기일수록 안팎보다도 스스로 책임지는 용기였습니다. 역사 속의 어른처럼 평범한 개인도 위기에서 행동하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불교 철학과 민족 정신의 유법 가치인 수처작주는 어린 정신의 뿌리와 맞닿아 있다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불교의 어떤 미래 세대에 전할 주관적 삶의 자세는 교육과 문화에서 주체적 사고를 키워내고 그간 기성세대에 보존된 교육의 순위 매김, 주입식 교육입니다. 이러한 데서 역사와 철학을 함께 배우는 것이 그 출발의 점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계승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습니다. 이제 강의 매듭으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있는 영천선 수국대첩 기념사회장님 회원님 관계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말씀의 요지는 결국 우리 개인의 삶이든 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도 진리고, 불교 입장에서는 보살 정신이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같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이 내용도 저희 기념사태 소식지에 실어서 저희들이 그 사전에 내부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싶고 제가 노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그 두 분의 그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어경 정신의 뿌리에는 저는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식이 특히 레스 오브 리저의 옛날에는 귀족들이라면 그러니까 인사한 귀족들의 어떤 주인의식이라면 어경 정신은 둘뿌리 민주주의의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정신과 오늘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좀 더 어떤 성숙된 그런 어떤 성숙된 민주주의를 위한 어떤 시민 정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좀 연결시켜 볼까 했습니다. 의정신은 결국 그 뿌리는 주인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주인의식이 왕정시대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국가가 성립되기 전에는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의식은 있었고 그것은 하나의 제도적으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그런 잠재된 형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서양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그런 과정을 우리 오늘날 제도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경우는 이런 주인의식이 서양의 주인의식과는 좀 더 뿌리 깊고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양과 어떤 그런 시민혁명, 서양의 프랑스의 경우에는 1700년대 후반, 18세기 후반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정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시민혁명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우리 이 고장의 고장 사람입니다. 최무선 같은 분은 14세기 말에 그 밀구에 대항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파약을 만들었어요. 그런 어떤 정신이 이미 뿌리 깊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이 고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민들한테는 의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뚜렷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왕을 옹호한다. 이 왕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있었지, 이 땅을 우리가 지키고자 이런 생각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문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왕을 옹호하기 위한 이런 우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만약에 의병들이 이 땅을 내가 지키자, 이 땅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역적으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광군들이 의병을 견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거든요. 영천 의병도 사실 관의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주인의식 뿌리가 잠재된 상태에서 우리가 쭉 계속 이어져온 활동들이 우리가 많은 소위 밀란도 일어났고요. 동학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바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1919년 3.1운동 후에 상해의 임시정부에서 국호를 어떻게 정할까 했을 때 대한제국으로 우리가 망했기 때문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다시 흥하자 이런 주장을 신석우 선생이 내면서 이제 그야말로 불뿌리의 그런 어떤 주인적 신이 하나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게 된 과정이 바로 1919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신석우 선생의 주장에 이어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근세에 와서 수많은 우리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 60만세, 60항쟁 등등 최근에 와서 촛불혁명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더 공고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지금은 아마 우리 한국 남한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경우에 어떤 국가 세력 권력도 앞으로 독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굳어진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당시에 사무라이 사람들 군웅할거하는 사무라이들이 이 공동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냥 주부를 섬기는 그런 어떤 무사들이었고 백성들은 그냥 누가 이기는가를 두고 하다가 그 사람이 이기면 그 사람한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서양의 노블레스 리즈도 좀 유사한 겁니다. 오직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백성이라는 생각은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이 세계의 어떤 그런 없는 그런 어떤 국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로 거듭났습니다만 과연 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내 땅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지만 이것을 움켜잡고 내 거다 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떤 하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선에서 묻는다면 이것은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이제 삶의 주인으로서 이를 발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성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공동체의 주인이 내지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 취약된 정신이 바로 시민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이냐 분별있는 시민의식이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면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들은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한번 돌아보자. 이것도 제가 몇몇 사진을 통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모든 일이 다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박수원 밖에서 자기 박수원에 멀칭하고 이제 박수원 밖으로 내지를 버립니다. 앞에 그런 무슨 저기 한야수 의자하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버리거든요. 이거는 금호강에 이제 있는 사진. 금호강이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갔다가 철을 싣고 버리고 사람들이 뭐한다. 저기 그 결과 지금 태평양의 동남아시아의 태평양선에 이 강한 공부가 성공에 꺼져버렸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살펴야 해서 이 동대구역에서 제가 2023년도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 외국인 청년 한 사람만 개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도 주말 되면 이제 또 운동한다고 등산복 입고 산에 열이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거 어디 신기하십니까? 예. 이 마트 사생이 원래는 4개였었는데 아주 지금 왜 이렇게 이 가축 차들을 이렇게 차원이 나왔습니다. 차들이 주차장에 세우고 저기 여기 세우니까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희화적이지 않습니까? 좀 희화적이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우리의 시민정신의 어떤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이분이 이제 피에르이라고 우리 집에 정재 선생님을 좀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의 유명한 생태학자이고 농부 철학자. 우리나라에서 농부 철학자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피에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강의할 때마다 이분은 그냥 1년에 한 300일을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상당히 인기를 누린 그런 철학자예요. 이분이 자주 예를 들어 새가 벌새라는 새인데요. 영어로 얼리건이라고도 하기도 허밍버드라고 하는데 이 새를 이제 인디안들이 인디안 사회에서 이 새의 전설이라고 내려오는 인디안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인디안들이 구조하던 산에 불이 났는데 저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이제 불을 피해 도망가기 바쁜데 이 꼴리 벌새거든요. 날개짓을 1초에 100번 한다. 그러니까 뭐하고 거의 크기도 비슷하고 작은 이 벌새만 유일하게 그 작은 부리로 물을 나르다가 불을 껴놓고 이제 날아다니. 그러니까 다른 도망가던 짐승들이 보고는 야 벌새야 니 지금 뭐하냐 빨리 도망가자 하니까 나는 내 할 복습한다. 나는 내가 할 복습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을 껐다. 이런 전설이 인디안 소에서 내려오고 있는 전설인데 이 전설에서 나오는 그 벌새, 꼴리버리라는 그 이름의 새를 따라서 이분이 자기 어떤 사회적 활동의 그런 어떤 신체의 이 단체 이름을 단체의 그런 어떤 그걸 성경을 꼴리버리 무브먼트라 해가지고 꼴리버리 운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2021년 돌아가시고 한 뒤에도 그 자제들이나 그 동지들이 이어서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위기에 강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그리 이제 태안에 그 10년 전에 태안에 기름 있을 때 있었던 이 전국에서 기름 닦으려고 전국에서 그냥 방방곡곡에서 보였던 이 당시에 저희 영천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하고 몇 사람이 주로 돼가지고 버스 2대 대전해가지고 우리 여기 와 있는 저희 그 황보사 민전에서 100만 원 정도 모시를 해주고 버스 2대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갔으니까 그 먼 거리를 가도 왕복하면 가서 한두 시간 갔다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한 것 없지만 차 갔다가 그런 또더 있었는데 제가 또 데이터를 안 가지고 이런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말라가지고 이 사회가 좀 친절해지고 이 사회가 살기 공동체가 살기 좋아진다면 지금 요즘 제가 어린 애들 보면 나이가 몇 세운지 모르겠어요. 조그마한 애들이 이렇게 빌보드를 손잡고 젊은 엄마를 손잡고 가지고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그런 애들이 앞으로 사회가 이 사회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사회, 안전한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의병 정신에서 좀 공부해야 될 왁스님 말씀대로 수치하고 그리고 총장님 말씀대로 노르웨스 올리제 제가 말씀대로 저는 시민 등식 이런 걸로 거듭나서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간다면 아마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의 그 어떤 인류 국가가 될 날이 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좀 부스러웠었는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드시면서 편하게 혹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고 이상도 그 오련 그 이야기 좀 하시고 저희 저는 이상봉이라고 합니다. 이극적인 상봉, 이상봉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국민사에 계신 감찰을 절대로 안 잊어버리겠습니다. 가지고 세습을 하길래 선짓고 저는 우체국에서 공직생활을 36년을 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했는데 우체국에 근무하면서 영천의 고향입니다. 영천고등학교를 갔거든요. 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내가 나이가 60이고 70이 됐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머릿속에 꼽혔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높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제가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되겠다. 역사, 문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지나더라도 당대의 꽃은 역사, 문화, 예술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엄청 내가 파고들어갔어요. 파고들어가고 커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부터 시작해가 중국의 아프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재대란이 왜 났느냐. 일본 국부 26호 이도가와 때문에 인재대란이 났어요. 부산 동네화가 우리가 그 봐줘. 이도가와는 뺏어가고 하다고 양양 차가 그 계속 일본의 장수를 끼는 그 자랑 삼아 저렇게 자랑질 하니까 나도 니네가 뺏어 나도 안 뺏어 나도 조만간 뺏어 와야겠다 이래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럼 이러지 말고 도공을 붙잡아 가자. 도공 붙잡아 가면 놈들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일나게 부산 동네를 부산 오다 보니까 이게 반가에 돼가지고 인진들한테 일나게 되는 계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국이 아편전이 왜 났느냐.
오이차 때문에, 오이차 때문에. 차 때문에, 차 때문에. 영국에서 차를 아무리 가지고 가도 커피 문화에서 차 문화로 귀족들이 바뀌는데, 거기에서 차를 새로운 걸, 이제 귀족 문화는 새로운 걸 접해야 되는데, 새로운 걸 접하다 보니까, 너가 니들이 개맛을 내가, 너가 중국의 보이차 맛을 아느냐? 홍차가 왜 탄생했습니까? 보이차를 한배여가 그 귀한 걸, 그 당시에 중국의 돈의 거래가 저거였습니다. 그거였는데, 이걸 갖다 아무 갖다 발라도 안 되니까, 영국 함대에서 중국의 녹차를 사가지고 영국 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차에서 떠버렸습니다. 뜯는 게 이게 발효, 이게 홍차가 되는데, 홍차 가수였는데, 이런 영국에서 아무리 차를 가져와도 끝이 없으니까, 앞에는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혼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역사를 역사, 문화, 예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과 또 동양화, 그 다음에 뭐 서양화, 다도, 커피, 이게 총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천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영천의 역사를 발전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청동시대, 철기시대, 우라시대, 삼국시대 쭉 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선조분들이 그 당시에 여기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파헤쳐보니까 문헌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영천이 정말 그 위대한 도시였구나. 영천에 그 용정 2칠용시 그 오송받았어. BC. 마이너스 연대, 그 BC, 그 우리나라 지금 현재 골골국이 2~3세기죠. 고령 왕릉들이, 고령에 있는 대가야가 5~6세기에 왔습니다. 5~6세기 그 왕릉 유족들이 고령에서는 완전 난리 부르시기가 관광단지를 만들었어요. 영천은 그보다 몇백 년 전에 2~3세기에 여기 고원 찾지 마시죠. 그 앞산에 가면 왕릉이 거기에 수기가 있습니다. 수기가. 거기에 발굴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전부 구경도 하기 어려운 각근에 나는 우리가 옥새에 나는 그 유리구슬 전부 티저에 나왔어요. 그렇게 밝힌다면은 대단한 역사적으로 선지식 이렇게 사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령 같은 데는 저는 참 영천이 저도 영천을 참 답답한 게 제 친구 또 뭐 후배들하고 신용 노연들이 있는데 시대 정신 아까 교수님하고 우리 총장님하고 우리 저 집회민들하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제발 저러서 시민들 제발 정신처리가 시민들의 꿈을 깨야 돼. 꿈을 깨야 돼. 시민 중에서도 노블리스 저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제 농막이 있는데 농막 바닥에다가 매집으로 노블리스 제가 8년 전에 적어놨어요. 거기 사람들 많이 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제가 읽어봐라. 네가 묵었는 거 네가 치우고 농막이 농문이 지붕을 그 지어가지고 지붕을 지가 치우잖아. 농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어놨어요. 그게 뭐냐? 노블리스 지식인데 사회주의 책임. 그게 돼야 돼. 그게 안 되면, 자, 우리가 밥 먹고 산다. 그러면 밥 먹고 자자. 대고 우리 하자 안 되고, 우리 신랑 가고 우리 신랑 잘 되고. 이미 우리는 그런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뭐냐?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노블리스를 정말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신이 세계가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절대로 오셔서 올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천 시민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밥 먹고 살만 하면은 역사 문화 예술이 그 지역의 꽃입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멸 도시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갑니다. 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오게끔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분들이 리더자들이 나서가 여기에 대기업 풀고 와야 됩니다. 돈 많이 받아 와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뽑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관광 자원화시켜가 이 지역을 자원화시켜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자꾸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표를 가지고 표만 딱 오지마게 길을 쓰고 밀어가지고 표가 없는 데는 이런 자리에 오락해도 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시대 정신이요. 지역 정신입니다. 이게 영천 지역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살면서 존경하는 분이 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정기준 회장님 제가 몇 분이나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영천 선배가 최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비루텐가 혼자서 지금까지 임진왜란 영천서 수보존도 기념 사업회를 이끌어오시고 영천 조양각에다가 어느 지역에 가보면 그 나라 역사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후손들이 자라오는데 유치원생, 초등학생, 국민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자라오는데 얘들한테 과연 우리는 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이 후대들한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거 전부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65입니다. 65. 여기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로 안 계시죠? 다 저보다 나이가 그래서 많으실 겁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면은 입에 달도록 이야기합니다. 임진왜란 영천 수보전투 우리가 기념사업회 가인하라. 이제 우리가 나설다. 이제 우리가 리더가 돼야 합니다. 60대 중반인데 지금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분들의 어깨 힘을 끌어들이자.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쪽으로 내야국장 회장님하고도 만나가지고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지호수님께서도 사라져가는 이 아까운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절에 그 돈 가지고 절을 확장시키는 어마무지하게 큰 절을 만들었어요. 저런 분들은 뭐냐? 눈에 보여버렸습니다. 이 지역의 이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을 이게 쓰레기장의 연장수 본물제한테 가기 전에 내라도 붙잡아 놔야 되겠다. 이런 정말 위대한 정신입니다. 저도 그런 걸 엄청 40년 정도 수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자기에 눈을 떴는데 저 영천시 고객면 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 도자기에 대해서 한 40년 발전. 우리 청자부터 시작 이조백자 삼국시대 토기 고려토기 싹 다 발파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을 뒤에 우리 집 옆에서 옛날 어릴 때 땅 담그기 하던 세금파리가 그게 엄청 많았습니다. 밖에. 그게 딱 주스 이게 도자기 눈 뜨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네. 깨진 파편을 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경주 국립박물관, 경주 문화재청, 근무 여기 문화재연구원 다니면서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어느 시대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600년 전에 고려말 조선 초에 자기입니다. 영천에서 자기가 나와.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천 나왔다. 영천에 자기 나왔다는 기록이 없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한번 찾아보소. 세종실록 지리지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천 동쪽 원산 공리에 자기 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계사님이 그것도 모릅니까 제가. 그래 제가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서 만드는 물건이 들어갔느냐? 2년 동안 제가 주변에 매듭을 깎으니까 남밑에 가가지고 파리에서 도자기 파편이 혹시 우리 지역만의 어떤 그 당시에는 요즘은 도자기 보면은 밑에 보면 나팔을 적는데 홀을 적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흔적이라도 있는가? 파편을 일단 10개를 주워보면 10개 다 같은 문양이 있으면 이거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2년 발전인데 어느 날 파편을 하나 줬었는데 거기에 영천장문고라는 화물이 나왔습니다. 이걸 들고 저는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간절히 바랬고 여기서 만드는 이 사기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물었어요. 그럼 이 서민들이 썼느냐? 서민 절대 못 썼다는 비싸다. 그럼 이거는 뭐냐? 궁에 내지는 큰 절에 불구사나 이런 절에 그 다음에 사비부 집안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편을 주셔야 되는데 단서를 잡아야 되는데 2년 만에 이걸 들고 바로 제가 경주문화재청을 갔습니다.
문화청을 나가지고 자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영천장흥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번 들고 왔는데 그 파편 나는 데서 찾았습니다. 이게 그때 장흥고가 뭔지 몰랐습니다. 이 장흥고가 뭐죠? 영천시 고인명 불에서 만드는 고려말 조선 초에 그때의 임금님 밥그릇을 만들어가 궁으로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신명제 우리가 어느 지역에 포도 누구 생산자 이상봉 이런 게 이미 그 당시에 이걸 동원들이 만들어 가지고 국으로 납품하니까 4대부 집안에서 예를 들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에서 우리 집에 잔치가 있는데 좀 빌려도 보면 이게 국으로 다시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제를 해가지고 근데 이 영천장흥부를 알고부터는 이제는 퍼즐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이제 신문을 다 제가 막 영천신문, 동부신문, 시민신문, 그 다음 유튜브에다가 제가 다 냈어요. 다 내기에 안지석 교장 교수님이 전화 찾아오셔가지고 이걸로 전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 정말 중요한 건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시를 내가지고 창ля수 투도에서 대성황리 전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다가 영천장흥고를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말이 냈었느냐? 그때 전시하고 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도예명장들이 다 오셨어요. 오셔가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고려청자는 전남 강진, 이조백자는 여주 이천, 이 중간에 70년사 분청 사기가 있었는데 그 고향을 모시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분청 사기의 고향을 찾았다. 그게 영천시 고인명 불이다. 그 사람들 입으로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러고 뭐냐? 강진에 가면은 고려청자 난리 납니다. 이천 가면 도자기 축제 백자, 우리 조선학교 호변이었어. 백자 그거 난리 납니다. 고려청자 만들기가 너무나 쉬워. 이조 백자 만들기는 쉬운 중국기고, 분청사기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꼭 도자기에다 전부 꽃문양 다 해. 상감 기법 다 해. 그래서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입소는 너무 많이 되니까 70년사 입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 말이 됐었느냐? 시간 내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전시원님하고 우리 유야 박사님하고 안지현석 교수님하고 용전 1대 이상무 씨라고 노총무사 전국 사장하셨던 분이 여러 계십니까? 그분 연락하니까 중국 출장 가셔가지고 사모님들과 문제사에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나오셨는데 모시고 우리 마을 오른쪽 옆 동네 보돌이라고 씁니다. 거기에 거기에는 고려청자 고려말이기 때문에 고려청자가 옵니다. 거기에 고려청자가 반파되는 거 이런 거 엄청나게 엄청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그 삼길이 천왕리 있는데 거기에 분청사기 가마트가 2개나 있어요. 우리 마을에는 가마트가 5개. 정확하게 5개 있어요. 1km 간격으로. 그 당시에 도공들은요, 최고의 기술입니다. 청장 만든다 그러면 자기 만들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공들도 도자기를 만들다가 구울 때, 뭉개이고, 점철이고, 우리가 도리이고 다 도자기 뽑을 때, 우리 1200도에서, 1300도에서 우리가 15일 동안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5일 동안 불 때면 가마가 다 터지고 가마 다 들어가지 버려요. 그게 이제 도자기를 깨보면은 소까지 익은 걸 환원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환원소설에 대한 도자기 만들기가 지금 도공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미 하면 지금부터 600년 전에 그걸 이 지역에서 만들어가 이 지역이 전부 다 분청사기의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자 그럼 용전 2대에 가면 청동기 시대 그 1세기 시대에 그 왕릉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한반도에 거기에 이제 화살에 붙이는 철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왔는 철기 그게 우리가 북한에 한반도에서 북한에 가게 나왔어요. 남한에 용전 1일상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BC 시대에 그 당시에 마이너스 시대에 줌을 세로 가지고 화살에 붙여 화살 땡기가 힘이 드니까 요리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 지역의 선조님들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여기서 분청사기를 만들어가 이건지 밖을 북으로 만들어가 북으로 납품했다. 이 지역이 얼마나 앞선 기술을 가지신 우리가 선조님들을 모시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영창 항구시 항구 장군 금강선 적에 항구 장군이 백제 대대 침략을 나아가 이 지역을 신호를 했습니다. 신호보다 그 항구 장군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이 어려울 때마다 임나사보다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그분들 나서가지고 이 지역을 구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영천이 한방도시고 이제 한인마을 한방 하나 제시가 한방 노래를 엄청 부릅니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한방을 끼워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영천이 대박나는 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습니다. 기암 다해가 만들어가지고 영천시로 영천시청 문화예술가로 여기저기 엄청 갖다 내리면서 이거 하자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3개 마을에 수백만 평에다가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꽃만 피워버리면은 전국의 사람들 인산이를 이거 틀림없는 사실. 꽃만 피워. 한약 원료를 심어가 한약 재료를 심어가 모든 한약 제품들이 꽃을 다 피웁니다. 이 꽃을 심어가 거기다가 역사집이었고 문화집이었고 예술집이었고 그 라인에다가 뭐 한방 찻집, 한방 비빔밥집, 한방 목욕탕 다 들어섰어. 이걸 국회의원, 그 시장님, 그 다음에 도의원, 시의원들 나서가 이걸 하자고 내가 이 친구를 붙잡고 애원하다 시킵니다. 우리 경기회장님께서 인제나라 역수부대 기념사업회 기념탑 이거 반드시 세워야 돼요.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사물이 넘쳐나는데 왜 자꾸 여기서 수업되게 됐냐면 시민들이 꿈을 못 키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내 것밖에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 작은 도시를 가면 그게 더 심한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선조님들의 후손들인데 제발 우리가 정신차리가 뚜껑을 열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조직과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수처작주 정신을 개선발전시키려고 본인들 노력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 너 참 끝이 없는데 구성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 시간 후에 어떻게 현재 돌아가시면은 제발 주위 사람들한테 임진왜란 명천성 수고전투 기념 사업회를 발전시키는데 동참하자고 말씀드리가 다음 내년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은 2배, 3배의 사람들이 모여서가 이 정신을 이어가지고 우리 정규 회장님이 죄송한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우선과 죄송합니다. 혹시 일단 저도 발전가가 되어가지고 한 시간 좀 하면 어떻게 하나 빨리 끝내주고 혹시 또 다른 전 선생은 진정선 좋습니다. 한번 왜 그만 잘해주세요. 지금 뭐 최선을 홍보만 하나. 최선입니다. 저희들 우리 서길수 총장님 그리고 이지화 박사님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신 김재홍 교수님, 정인성 교수님, 지역에 또 여기 또 정재진 선생님도 계시고, 한 10서너 분이 저희들 청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5년 동안 노력한 결과, 그리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음악회나 여러 저희들 강의할 때도 많이 함께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청계비가 6월 20일 날 국보로 되었고,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안으로 사적 지정이 될 것 같은데 저런 사고가 터져서 걱정입니다만 사적 지정은 뭐 또 그 뚝이나 지금까지 사용한 걸로 봐서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로 저희들 청제비는 세계 기록유산, 청제는 문화유산으로 한 10년 정도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가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청제 비각 앞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작았지만은 이렇게 감동이 있는 잔잔한 그런 음악회 참 좋았습니다. 올해에도 아주 적은 돈을 예산을 받았어요. 받아서 힘들지만 그 돈으로 저희들 음악회를 지금 현재 한 10월 2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10월 12일 토요일 날, 그날 24일은 금요일이라서 한번 회의를 더 거쳐서 할까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해서 나왔고요. 우리 정규정 회장님께서 22년 동안 영천 역사 경시 대회를 계속 해오셨어요. 그걸 못 잊으시고, 저도 그러고 우리 박사님한테도 그런 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든 아니면 골든벨이든, 영천 역사 골든벨이든 했으면 내 살아있을 때 정말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는 9월 2일 오후 2시에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교 100명을 모집하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 100명까지는 좀 안 되고 한 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수업을 잠깐 하고 골든벨 합니다, 아버님. 네. 해서 아이들한테 영천 역사의 어떤 정체성을 심어주려 합니다. 저희들 박사님하고 요 몇 분이 되게 회장님 그리고 우리 박지연 선생님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이상봉 앞으로 이제 맡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더 이걸 활기차게 임난 영천성 수복 대처 기념사업회가 정말 임진왜란 영천성을 수복한 그 정신을 시민들한테 전파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어떤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동력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최슬래 의원의 그런 역사 그런 노력을 정말 장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슬래 의원은 반드시 시의회에 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지방의 대의원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외에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동참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영천의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어려운 백신을 이어받는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거의 나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발표해주신 두 분 총장님과 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